자, 6-3번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일단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라는 뜻은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도 역시 부가가치세법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형 자산 매각하는 경우에 유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유형은 뭐죠? 유형 자산을 매각할 때 유형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어요. 기계장치 매각 문제. 그래서 이거는 매출 과세로 봅니다. 면세 기계는 면세 기계라는 게 없어요. 면세에서 뭐 쓰는 기계는 뭐 있어도 기계 자체에 구입을 할 때는 뭐 니스가 아니면은 그 면세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과세예요. 99%는. 그래서 매출 과세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 가액의 합계액을 물었어요. 공급 가액의 합계. 그러니까 즉 보면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메인 매출장.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두 가지의 후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냐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조회를 할 때 이거는 60분이라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시험이기 때문에 60분이라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후보를 내세워놓고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이제 메인 매출장, 부가세 신고서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이건 어디서 봐야 되죠? 아, 그렇죠. 당연히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은 수험생이 계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훈련생 아니면 학생 분들이 계셨을 때 독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학원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저는 독학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독학하는 분들 위주로 그 신문 문제 풀이 해설을 제가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려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장과 부가세 신고서가 있는데 메인 매출장은 당연히 매출에 대한 유형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공급가액과 합계액은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말하면 좀 복잡해요. 조금 부가세 신고서 할 때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설명하면 좀 깁니다. 별거 아닌데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는 할 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저는 이 방법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 찾기에는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웬만해서는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1번은. 그래서 2번에 대해서 한번 조회하는 거를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답지도 부가세 신고서에 찾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은 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연습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메인 매출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에 한번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하고요. 매출에서 이제 과세 부분을 한번 조회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몇 건이 뜨는데 그 중에 품목이라는 중에서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답이에요. 차량 매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정답은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 그런데 다른 건수에 대해서는 차량 매각을 했다는 건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건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두세 건 정도 되면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데 미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건이면은 금방 찾지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찾으라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찾아도 되지만 단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린다 라는 단점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회하는 방법은 부가세 신고서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매출장이라고 했었어요.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많이 걸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회를 해도 되지만 한 건인 경우에는 바로 금액이 나오지만 두세 건인 경우에는 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미스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 시험 답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고정자산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만 보기에는 몰라요. 이렇게만 보기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부가세 신고서 사항을 봤을 때는 고정자산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F4번 가표명세를 클릭합니다. 가표명세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고정자산 매각액이 나옵니다. 1200만원.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보고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부가세 신고서 조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과표명세에서 이 금액을 보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메인 매출장도 1200만원 돼 있었고, 공가액이. 그 다음에 부가세 가표 표준에서도 120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200만원이 되고요. 조회는 어떤 형태로도 상관없어요. 금액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조회는 어떤 형태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서 답지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왜 이게 수익 금액이 제외되어 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이거였어요. 수익 금액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매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매출 금액은 순수 400번대의 매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401번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 그 다음에 404번에 해당하는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뭐 부산물 매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하고 그 종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수익 금액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수익 금액은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의 같이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대한 등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태 및 종목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금액으로 보지만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왜? 고정자산 매각액은 내가 그 상품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은 그 판매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를 하는 이유는
업태와 종목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품과 제품에 대한 판매액도 아니고 유형자산 매각액에 대해서만 수익 금액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200만원이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12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조회를 하는 절차가 왜 이 수익 금액 고정자산 매각액에 1200만원을 넣어야지 정답이냐 라는 의문을 가진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인터넷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단 학원이라든지 과외인 경우에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보시고 왜 여기서 조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매각액은 얼마? 공급가액 120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이유가 뭐냐면은 조회를 할 때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전사회계 조회 문제는 전사회계 1급의 조회 문제하고 전사회계 2급 조회 문제는 확실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강의를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좀 제가 학원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고 학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6-3번의 조회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6-3번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도 좀 조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또 강조를 하니까 또 전사회계 1급 공부를 할 때 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사회계 1급의 88의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고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실수만 좀 많이 없었다면은 충분히 70점은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풀이 해설을 이제 이제 블로그에서 작성을 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항상 마지막 날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전사회계 1급 처음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제가 직업 전문 훈련 교사로 현재 지금 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 세무회계 2급을 업로드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뒤로 많이 밀려져요. 공부를 하느라 지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AT 시험은 연장 안 하고 그대로 친답니다. 그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전사회계하고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본래는 6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인데 2주 연장을 해서 6월 셋째 주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전사회계 1급 시험을 칠 때는 좀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새 취업이 잘 안되는 거 아십니다. 알고 있고요. 취업이 잘 안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사회계 1급 또는 재직자분들도 전사회계 1급을 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학생분들도 전사회계 1급 시험을 많이 칩니다. 고등학생분들도 전사회계 1급 시험을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확실하게 아시고 제 그 블로그 자료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실무 문제 동영상 풀이 해설도 좀 잘 보시고 제가 좀 말이 빠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마이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새로 개선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기존에 있던 그 강의는 좀 듣기가 뭐해도 좀 잘 부탁드리고, 그래도 합격 반드시 전사님에게 1급은 꼭 합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6-3번 문제가 좀 길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저는 좋겠고,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유튜버 황진범이 되고 매우 뿌듯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